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9월 10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시행이 되는 경마 주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나 강타가 모두 이겨야 되는 절명의 사명감을 띠고 경마에 임하는 주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고 저도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마음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간절히 영원을 한다면 아마 안 되는 것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를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에 멋진 대승을 해야 된다, 꼭 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긍정의 힘으로 맞선다면 자, 이번 주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대박을 기대하면서 자, 이번 주 토요경마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강타가 뭐 많이 맞히지는 못했어요. 일요경마에서도 한 3개인가를 맞췄죠. 3개인가를 맞히고 그게 이제 단통 2개에다가 부산교차 5경주에서 32.9배를 단통으로 맞춰드리면서 그나마도 이제 면피를 하면서 잘 넘겼고, 또 토요경마에서도 제 10경주 A급 메인 승부처에서 또 파운드 스피드의 대한천왕, 여기에 9번 대박이를 또 복승시 22.5배, 쌍승시 80.7배, 또 삼복승식 47.4배를 싹쓸이로 적중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면피를 했던 토요경마였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적중수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경마왕이라는 데에다가 제가 딱 3군데 글을 올립니다. 건빛 코리아 레이스 경마왕 3군데 올리는데, 경마왕 팬의 한 분이 네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수일로 보면 100%가 넘은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제가 이겼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1경주 때 문자를 하는 팬들이나 또 텍스트에 또 이 승부처를 기재를 하고, 또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1경주에, 또 ARS를 들으시는 분들도 1경주에 승부처를 공지를 드립니다. 승부처를 공지를 드리는 이유는 그 배팅을 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안배를 못하고 그 경주 하기 전에 집에 갔대요. 야, 난 진짜 제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예상을 못한 거하고 그분이 진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진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매출이 뜨든 안 뜨든 그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거 갖고 연연하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가 저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 저한테 반말로 글을 썼으니까 저보다 많을 것 같은데 50이 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52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 승부처를 공지했으면 배팅은 안배를 해야지. 1경주에 와가지고 경마에 룰루랄라 와가지고 1경주부터 5경주까지 다 들이까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을 그걸 제가 어떻게 말립니까? 자기 그거를 안배를 못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배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으로 따지면 금치산자야. 금치산자, 한정치산, 금치산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배팅을 하고 있는 거야.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 완급 조절도 못하고. 야, 그러면은 그런 거를 난 진짜 그런 걸 보고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경마하지 마세요. 경마를 안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제가 못 맞췄다 해더라도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 경마라는 것은 요즘 경마를 옛날 경마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옛날에 8개, 7개 맞춰서 이기는 경마가 아니야, 지금은. 그러니까 흐름도 못 하잖아. 지금은 흐름을 못 하고 있잖아. 지금은요, 경마 자체가 그렇게 맞히기가 쉬운 경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개 경주를 때려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야. 힘을 줘서. 그래야서 경마를 해야지. 지금 경마는 막 5-6개. 물론 부산 경마처럼 대개 막 승부처 3개 때려주고 막 일반 경주도 중배당 맞춰주고 이런 날이 맨날 얼마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배, 4배, 5, 6배, 7배 이런 거 대개 맞췄는데 뭐 방으로 맞히고 승부처도 아니야. 그 이긴 거예요 그게? 그 이긴 거냐고. 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화가 나서 그러는 건 있지만 화 난 거하고 그분이 돈 있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게 원칙이고 하려고 그러면 그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남 핑계를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못하면 기수욕도 할 때도 있어. 아, 왜 말을 그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 잘못이야. 그 기술을 추천을 한 것도 저거든. 그러기 때문에 제 잘못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특히나 배팅하는 사람들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줘야 돼. 자기 소중한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백날 얘기를 해야 속에 경일 끼고 누가 배팅을 대끼리에다 까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돈이 많어? 내가 얘기를 하잖아. 대끼리 까는 건 이긴 자금 갖고 까는 거라고. 누가 대끼리에다 목숨 걸고 까라고 그랬어. 5대요? 옛날 말로 5대냐고. 지금 5대가 어딨어?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맞대기에다 1억까지도 까보고 2억도 까보고 다 까봤어. 그 대신 그런 식으로 경마를 안 해! 어디서 그 경마를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남 핑계를 대고 나는 못 맞힌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 재산을 잃은 거니까 똑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마하지 말라고. 아니 할 줄을 모르면서 왜 하냐고. 뭐 장난해? 돈 갖고 장난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그 마인드부터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길 수가 있다는 건데 소중한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자만 듣고서 아 얘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지? 그래 경만 대끼리 까면 안 되는 거고 경만 내 책임이 제일 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매경주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완급 조절을 해서 배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이런 얘기를 기자만 들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 매 지잘났다고 떠드는 잘나서 오전에 집에 가냐고 놀러라가 와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경마장에 장난하러 왔어? 참,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목숨 걸고 해야지. 돈 놓고 돈 먹기 없애끼나 나랑 돈 따먹기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못 맞히면 저는 매출이 떨어집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맞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적중 내역을 지금 나가는 거를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요일 날은 잘했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은 딱 한 방에 아치를 그려서, 나름대로 이 면피를 하는데 만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마 시스템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마라는 것은 하루에 한 경주를 해도 이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경마가 됐지 요즘은 옛날같처럼 뭐 대끼리에다 뭐 천만원, 2천만원 호구 중에 상호구 어서 오십시오 초또구님 아이고 그냥 뭐 찌개는 펴주는 거요? 아따 경마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좀 경험자가 얘기를 하면 아 제가 왜 저렇게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나. 영양가, 그래서 나한테 돈 생깁니까? 여러분들, 그, 배팅 그런 거 해가지고 저한테 돈 줘요? 이게 에어나스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다려 들으셔야지. 그걸 갖고, 그냥 또, 그 다음에 가서 또 남 엄마하고, 뭐로 해, 그러려면? 애기요? 애기야? 징징 짜게? 아이고, 참. 그러면은, 차라리 지나가면서 혼잣말로, 족같아, 진짜. 난 죽어야 돼. 진짜 영동력에 걸어가면 난 빠져 죽어야 돼. 차라리 그런 사람만도 못해. 반성이라도 하잖아. 그런 사람들은. 왜 남 원망을 하냐. 지가 잘못해놓고. 그리고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 힘을 모아서 한번 대차게 한번 이겨볼 수 있는 하루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이번 주. 토요 경마도 어렵고, 이제 일요일 날은 또 코리안 컵인가 뭔가, 코리안 스프린트, 코리안 컵 두 개가 펼쳐지는데, 야, 이거 뭐 외국말들이 와서 하니까, 외국말들 뭐 이렇게 전적표하고 이런 거는 다 이제 공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뽑아보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갖고 배팅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갖고 어떻게 배팅을 합니까? 그럼 뭐 우리나라만이 무조건 온다? 물론 올 확률이 높겠지. 홈 이점이 있으니까 올 확률이 있겠지만, 야, 그걸 믿고서 때린다는 거는, 그건 승부처가 아니라 관람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경마도 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경마가 어려우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바짝 신경 써가지고 지금부터, 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자, 중배당 위주로 뚫릴 가능성이 있고, 안정적인 쪽에서는 또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 만큼, 신중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해주며, 토요제 1경주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근 성장마가는 접전 양상의 구도, 7번 나우캐텀입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필 자체가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의 그 주행 거북기는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발놀림은 상당히 빠릅니다. 마필 자체가 걸음 주폭이나 발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나무캐텀은 이번 편성에선 가장 강력하게 읽어줘야 되는 일상 가능과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 자, 그래서 7번을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인데, 뭐 후착으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죠. 뭐 11번 케안 여장부도 안 될 이유는 없고, 또, 기본적으로 10번 우승의 주역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데, 요거는 한번 제대로 된 정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한 공부가 안 됐으니까 7번 나무캐톤만 추천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 건 안 됐다고 해야지, 마치 공부 안 한 걸 갖고 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이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지난주에 제 그 UCC 방송 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선전을 안 해서 그렇지, 방송에 뭘 마치고는 제가 체크를 다 해놓거든요. 그런데 일요경마 때는 거의 제 방송이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제 방송만 잘 들으신 분들은 일요경마 몇 개, 고배당 1, 2, 3경주, 1경주하고 3경주는 그냥 거저 맞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UCC 방송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가 봤을 땐 방송이 더 잘했어요. 제 예상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난주에 방송질이 굉장히 좋았다. 자, 제주교차 이경주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3번 집통이란 마필입니다.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강하게 팔릴 수 있는 소지가 강한 마필이에요.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출중하고 직전 대비 이제 3kg이 늘어났는데, 체구가 그다지 크지 않은 마필이라서 그게 좀 변수이긴 합니다만, 갖고 있는 사이즈로는 가장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추임력이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소나마 불안 요소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을 계속적으로 일치월장하고 있다는 장점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3번 집통을 빼고는 이번 편성에서 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3번 집통을 놓고, 자, 이번 준메인 승부처는 무조건 적중 쪽의 포인트를 맞춰서 강력하게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총 14두가 출전하는 경기로 국산 6등급의 상당히 어려운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배당을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무조건적으로 배당이 터진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또 기복형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은 뭐 거의 불보듯 터지는 쪽이 거의 뭐 90%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자, 일부 원어게인 어느 정도 인기 많은 팔립 공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팔립 공상이 높은데
문제는 마필 자체가 450다마짜리에 거세만데 지금 57kg를 달았습니다. 57kg를 달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긴 하지만 야 이거 57kg를 달아가지고 이게 되겠나? 솔직히 말해서 과부중이 부담이 됩니다. 솔직히 과부중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일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지만 아주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야 좀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이번 교시 이제 강하게 입상권에 도전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는 점에서 의외로 이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번 경기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2번 칼레도니아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체구가 작기는 한데, 그리고 아직까지 순발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순발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아주 센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종반 탄력이 그나마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칼레도니아는 막판 추입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의외로 이 부중을 탈 수 있는 마필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늘어난 부중이 어느 마필에게 불리할지 어느 인기마에게 불리할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게 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2번 칼레도니아를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며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중배당 내지는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 4경주 문성호에서 천성기념 특별 경주. 아따 무슨 이런 개벽다구 같은 거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 진짜 문성호. 그러니까 문성호라는 기수가 평소에 잘했으면 제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야 근데 성실하지 못한 기수인데 그리고 모범적이지 못한 기수인데 제주 경마에서 이런 걸 왜 해주는지 모르겠어. 아니 무슨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얘네 공화국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요. 아, 누가 봐도 성실하지 않은 기수잖아. 아, 나 이게 참,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어찌됐든 마음에 안 드는데, 자, 뭐, 천성은 축하를 드려야 되겠죠. 뭐, 축하합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앞으로 좀 성실하게 좀 타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아유. 꼭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뒤끝이 안 좋아. 그래서 제 말을 명심하고 지금부터라도 좀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갖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5번 새벽바람입니다. 마필 자체의 능력은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급상승을 끊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성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여전히 패턴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5번 새벽바람은 뭐 안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시에는 5번 새벽바람을 가장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 거절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에 뭐 6번 산정관도 굉장히 좋고 또 2번 선덕여왕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주류를 이룰 수 있는 제주교차 4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3경주 오늘 강태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오늘은 이제 출전 수가 대폭 늘어난 14주 경주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이제 외국인 기수들이 기승을 하고 있는 그런 경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의 기승을 했을 때 항상 그런 경주가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10번 먼데이 머니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아주 빼어난 마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체구도 당당한 안발에다가 또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다는 또 다른 또 장점도 있고 1200과 1300에 대한 거리 조급력도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10번 먼데이 머니는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훈련 상태도 양호했던 마필인 만큼 한번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10번 먼데이 머니는 이번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이번 경기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조건이 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10번 먼데이 머니를 추천을 드리면서 자, 중배당 이상을 기대해보고 싶은 중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를 강타의 제주경과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한라일곱의 대상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마필을 노리는 마필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것이냐, 아니면 당일 누가 인기를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관건인데, 아무래도 이제 2부 회룡포 같은 마필들이나 7부 무병장수 같은 마필들이 인기 바로 팔리는 구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회룡포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출중하니까 이번 편성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이번 회룡포가 축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필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지만 축마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의외로 이변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 작심 배당을 한번 노리면서 강타의 노림수의 배당말을 강력한 축으로 놓고 자, 한번 작심 배당을 노려보고 싶은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능력치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딕시 프로이십니다. 마필 자체의 능력은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자, 문제는 이제 57kg의 이 부담 중량이 이 마필에게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겠고, 자, 여기 이제 4번 광양돌풍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사실상 지난번 승급전에서 바로 입상에 성공을 할 정도로 또 근간에는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 직전 입상 자체가 이제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군에 입상이 돼서 이번에 또 한 번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5번 나온나라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안 될 이유가 없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4번 나온나라 역시도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5번 나온나라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나온나라를 일단은 추천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2번 딕시 프로익과 4번 광양돌풍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주도 사실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다 이제 승부처로서의 메리트는 있는 경주인데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4경주는 넘어가고 다음 5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는 오늘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출주주수는 9두밖에 안 되지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배당의 메리트와 더불어 무조건 적중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볼 수가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일단 뭐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7번 브레이징 스타라는 마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근간에 소폭 조정 거치고 경주력 끌어내고 소폭 조정 거치고 이번에 경주력을 끌어낼 차례입니다. 패턴적으로도 규칙적인 정해야 될 시스템을 갖고 있고 마필 자체의 능력도 근간에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번 브레이징 스타는 이번 조용한 승부처에 강력한 놓고 때리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자 역시나 무조건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트위즈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 아따 뭐가 급했는지 2주 만에 출전을 했네요. 이 9번 니드먼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데뷔전 때 뭐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3착을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주 만에 바로 출전을 시켰는데 사실 뭐 안 되는 말은 아니죠.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입상권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번 니드머니는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가장 강력한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도전이 가능한 마필은 3번 크린업 스카이도 입상이 가능할 것이고 또 10번 로켓맨도 지난번에 왜 그렇게 못 뛰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뭐 주행이 안정되면서 또 한 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10번 로켓맨 같은 마필들도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 니드머니와 10번 로켓맨 같은 마필들 이번 경주에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8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자 6번 낙천자랑이란 마필입니다. 6번 낙천자랑이란 마필 기본적으로 기복이 좀 심하기는 합니다만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선 강력한 거의 충박감으로 읽어줘도 되지 않겠느냐. 선행을 안 가도 좀 선입으로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고 여기에 뭐 단통은 10번 한의의 차 아니겠어요? 5번, 6번, 10번 마건이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마필들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에 이제 트위즈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트위즈 7경주는 총 7두밖에 출전을 안 하는 경주인데 예, 능력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주 아니겠어요? 2번 천지스톰이란 마필입니다.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종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선행력은 하강을 하겠지만 이제 종반 뚝심을 또 끌어내면서 전반적인 경주력의 소폭 하강이 예측되고 있는 마필이지만 경주력이 하강을 한다 해도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이번 천지스톰은 당연히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임에는 분명하다. 자 여기에 이제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에 선스트롱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가 선스트롱이 굉장히 좋고 6번 골드올릭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골드올릭은 이제 57kg가 좀 부담 중량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57kg의 부담 중량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5번 선스트롱도 지난번에 이제 박병인 교수가 기승을 해서 좀 아쉬움을 줬는데 그 이전에는 그래도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5번 선스트롱과 6번 골드올릭 같은 마필들이 의외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트위즈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오늘 강타의 트위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메인 승부처예요. 자 여기서 이제 5-3마리를 한번 져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멋진 승부를 한번 던져야 되는데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편성이라 어느 특정 말이 무조건 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은근히 배당의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강타는 배당이 당연히 어느 정도 유지될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거의 뭐 단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단통의 배당이 어느 정도냐 이것만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번 완전 무결입니다. 직전 대비 부중이 좀 많이 늘어난 부중이 좀 불안하긴 한데 마필 자체 능력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지 않느냐. 자, 그런데다가 마필 자체가 좀 기복이 좀 심하고 또 체중의 등락폭이 좀 크다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전반적인 능력 자체가 굉장히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가 이 경주의 완전 무결이라는 마필을 제가 텍스트상에 이때 승부처가 아니었는데 텍스트상에 완전 무결이 이번에 올 수 있다고 올려놓고 현장에 가서 얘를 놓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배당을 놓쳐가지고 제가 그냥 아주 땅을 쳤던 경주입니다. 완전 무결이라는 마필은 그렇듯이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힘이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여기 이제 어느 정도의 배당이 나올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거의 단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중배당 단통이 있지. 그게 배당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확실한 단통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구경적으로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11번 핑크스타나 3번 환희의 순간에 레이스를 주도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마필들이 지금 능력은 굉장히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대역전극이 펼쳐질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 역시도 절대적으로 쉬운 경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변의 가능성은 그만큼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근히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고 또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또 추천을 드렸을 때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는 마필들도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 않은 경주예요. 솔직히 쉽지 않은 경주인데 어찌됐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천만을 가만히 이제 추천을 하려고 이렇게 뒤다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들 고만고만해가지고 어느 마필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가장 안정된 전적이라고 볼 수 있는 3번 환희의 순간이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전개상으로 봤을 때 12번 핑크스타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핑크스타는 지금 이제 앞말에 부중이 좀 늘어났죠. 부중이 좀 늘어난 것이 단점으로 봐줄 수가 있고 그렇다면 3번 환희의 순간이 이제 따라가는 마필이거든요. 따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11번 핑크스타가 어떤 연계를 펼칠지 그게 이제 변수이긴 한데 어느 정도 자리만 따라가면서 이렇게 안배를 해준다면 의외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번 핑크스타나 이런 마필들에 의해서 3번 환희의 순간이 의외로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반 뚝심형 마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7번 장배천국이라든지 9번 누나챔프 이런 마필들도 올 수가 있는 경주니까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경주는 무조건 중배당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0경주로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를 원래는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 볼 생각도 있었던 경주예요. 자, 그래도 이제 혼합 4등급이라서 제가 한번 참고서 승부처로 가져가지는 않았던 경주인데 은근히 경주의 메리트도 있고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고 배당도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서 절대적으로 쉽지 않은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 준비인 승부처는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3번 비바 트리니티가 계속적으로 데뷔 이후에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마 단계에 있는 마필인 만큼 쉽게 안 된다고 자를 수는 없는 마필이지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사실상 불안하기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장마 단계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부중도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고비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비바 트리니티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은 좀 불안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얘를 강축으로 인정을 하기에는 뭔가 좀 2%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작심 배당을 누리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마필이 이번 경주시에 선전을 하면서 9구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준비의 공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터집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0일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10일 경주는 입상마들이 전력이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기라고도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마필 자체로 봤을 때는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 근접했다고 보는 마필은 8번이 매니브레이싱이라는 마필이죠.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출중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과연 이번 경시즌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데뷔전에서 보여준 능력이 워낙에 출중했고 또 이번 경시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뭐 무조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8번이 매니브레이싱은 이 편성에서 가장 잠재력 집중률에서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라 무조건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상대방으로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뭐 4번 널푸른 코코도 괜찮고요. 4번 널푸른 코코도 괜찮고 또 여기에 또 한일 앙상블 같은 마필들도 괜찮고 또 여기에 누난초도 이번에는 전개의 이점만 갖고 있다면 의외로 선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후착권 가능한 전력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사실상 어떤 마필이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 이전에 무조건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는 경주. 자,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서 뭐 3번 금화레피도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가능성이 높죠. 6번 갈라켓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 또 8번 듀스인드급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사실 이번 경기는 어느 마필도 제가 보기엔 강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번 금화레피도도 제가 보기엔 무조건 강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7번 보은용사입니다. 팔리는 문세영이보다는 안 팔리는 문세영이를 조심하는 게 좋고 꾸준한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다 이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던 마필인데 자, 아직도 그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마필 자체가 부족했던 선행력의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전반적인 경주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7번 보은용사 같은 마필이 이번 결시 끝장 승부처에서 선점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변항이 가능한 승부처로 끝장 승부처에서 멋진 유종의 미를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핵심은 7번 보은용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1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을 누가 가느냐인데,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은 4번 태양왕이라든지 1번 크리노핑고라든지 10번 전성대세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고, 2번 선스카이도 굉장히 빠른 마필이라, 야,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 전개의 경합은 무조건 필연이고, 거기에 따른 변수도 상당히 많이 작용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라서,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조건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전승만세가 문세용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일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인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무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면 누가 좋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 7번 홀리데이 드림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7번 홀리데이 드림. 요 마필이 이변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어서 인기마에 연연하는 전략보다는 비인기마의 선전도 상당히 농후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노리는 마필들이 안 팔린다면 여기도 승부처로서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는, 현장 승부 같은 메리트는 갖고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7번 홀리데이 드림, 10번 전승대세, 이런 마필들이 당연히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고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상으로 이제 토요 경과방송 마무리 짓는데, 이번 주 역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UCC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승부처가 텍스트 상에서 또는 현장에서 바뀔 수가 있다는 점 미리 공지를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인기도를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가지고 일구어진 승부처이기 때문에 배당이 없거나 또는 승부처로서의 메리트가 없을 땐 취소를 과감하게 하고 새롭게 신설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이기자! 충성 감사합니다.